네, 금융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특정 기업의 주식을 사두고 호재성 기사를 써주고 주가를 띄운 다음에 되파는 일명 선행매매 혐의로 금융당국에 20여 명 이상이 대거 적발된 걸로 보도됐습니다. 많게는 1인당 5억 원 이상의 사익을 취득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최근 김건희 특검의 삼부토건 주가 조작 공소장에 따르면은 기자들이 아예 쫀찡조라고 불리는 작전 세력의 일원으로 가담해서 금품을 대가로 자기의 바이라인을 팔고 돈을 받은 이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13개 언론사 19명의 기자가 삼부토건의 거짓 보도를 그대로 받았었고요. 이 기사들은 삼부토건과 DYD 주가 조작에 그리고 부당이득에 동원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개 언론사 중 머니투데이, 파이낸셜 뉴스, 이투데이, 뉴스핀 4개 언론사는 작전 세력의 보도 자료를 3일 연속 기사화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IAL 대행사가 범죄의 통로 역할을 했는데 IAL 대행사 관계자의 증언을 확인해 보니 대행사만 한정해도 30여 명의 기자들을 관리해서 이런 식으로 작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사의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이 오가기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관련 내용 보고 받으셨죠? 네네. 네, 이거 어디까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아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자본시장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불공정 거래 이거 척결을 해야 되고요. 저희들은 뭐 거의 이 부분은 저희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다만 그 불공정 거래에 관해서 업종,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일들은 그동안 쉬쉬했던 검은 육착들이 이제 빙산의 일각에서 일부 드러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실제 기업과 언론, 그다음에 권력들이 결탁해가지고 우리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일들이 번번이 이루어졌고 일부만 드러났기 때문에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뭐 업종 안 말씀드리는 대로 모든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일부 이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니라 전반적인 수사 그다음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사와 수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해가지고 우리 시장을 교란하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만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 조치와 금융당국의 이제 조치가 필요한데요. 자료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의 현 실태를 보시면은 유일한 사전 예방 조치가 윤리강령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용도 허술하기 짝이 없고요. 이 도입 여부도 정부가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런 선언적인 규정 때문에 실효적인 것도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내에서 이런 기자가 문제를 발생시킨다 하더라도 쉬쉬하거나 자진사퇴 이런 식으로 아예 처리를 해버립니다. 진상조사나 징계, 그다음에 재발 방지책 수립은 물론 독자한테 사과조차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해외 언론사들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매우 엄격하고 구체적인 사전 규제를 합니다. 뉴욕타임즈의 경우는 취재 감시하는 기업과 산업에 대해서는 아예 주식 소유 자체를 금지하고 데스크는 자사회 주식 위에는 소유를 할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로이터나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는 본인이나 가족이 이해관계를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아예 보도하거나 편집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들어놓고 만약에 관련된 본인이나 배우자의 보유한 자산이 있으면 사전에 신고하고 변동 때마다 업데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사전에 규율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공직자 수준만큼 이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융당국에서는 이번에도 전문가 집단 스스로 행인준칙을 만들어서 자정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사들이 자정노력 하겠습니까? 이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전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살펴봤습니다. 크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문체부에서는 연간 국민세금 1조 2천억 원 들어가는 정부 광고와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좀 실효적인 자율규제제도의 도입 여부와 법 위반 횟수를 반영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문법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인터넷 신문에도 등록 요건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과 종편에서 제어가 재승인할 때 이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융위 같은 경우도 자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제계획이 적발됐을 때는 해당 언론사들을 한국 거래소에 출입을 6개월 정도 아니면은 몇 개월 정도 출입 금지를 해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회사의 책임으로 돌아가도록 좀 적극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주가리가 범죄 대행사로 전락한 IL 대행사 관련해서 지금 어디서 관할하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관할 소재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IL 대행사가 활동할 때 범죄의 행위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것도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전 자유 규제와 정부 예방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뭐 말씀하신 취지는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뭐 법적, 제도적인 장치들을 계속하지만 한국 사회가 이제 선진화된다는 거에 다른 의미는 각 직역별로 말씀하신 그런 윤리의식이라든지 그런 장치라든지 이런 게 같이 가야 되지, 또 한편은 너무 법적, 제도적 장치만 강화한다고 이게 실효성 있는 건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저희들도 이 부분을 말씀하신 취지를 보고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예. 지금까지 자율규제, 윤리강령으로 되지 않고 반복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자율규제와 윤리강령이 되려면 조금 전에 해외 사례에서 봤듯이 선진국 수준으로 그렇게 진행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한 처벌이나 법적 규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예방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언론의 공적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제가 제시한 이러한 대책들이 방통이나 문체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종합대책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언론도 정상화되고 금융시장도 정상화되고 서로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자.